자, 군대 내 총기 사고나 자살 사건 이런 소식이 좀 줄을 잇고 있죠. 예, 날씨도 뭐 장마라고 보기보다는 우기라고 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날씨도 참 우울한데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두고서는 대통령이 한 얘기가 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해서 문제다. 체벌이 문제가 아니라 적응을 못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가족들과 뭐 동료들 그리고 이제 군대 아들을 보낸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이제 뭐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죠. 예, 이렇게 될 때까지도 아직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뭐 거취 문제를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참 분노만 사고 있는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나라가 분단돼 있어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그 소식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분단선이 거쳐지고 분단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이 비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좀 끝맺고 그 많은 의문사나 이런 것들이 좀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런 날을 좀 그립니다. 채널 6기로 가겠습니다. 권호혁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협의 진행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뭐 3년 넘었죠. 네. 이 상황에서 북측에서는 올해 금강산 지역을 특구지역, 국제특구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5월 달에. 더 이상 금강산을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제특구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남측에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할지 6월 말까지 입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통일부하고 민간 기업들이 같이 방북을 해서 협의를 했죠. 뭐 보도자료를 보면 북측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남측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당국과 협의하는 자리 자체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7월 초에 다시 만났죠. 남측에서 북측에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하자고 제의해서 다시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북측은 7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가지고 와라 다시 이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7월 말까지 어떤 안이 나오지 않으면 북측은 임의대로 북측에 있는 금강산 지구에 있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13일입니다.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지구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측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분쟁 지역화되면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측을 비롯한 해외 측의 투자도 제한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결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7월 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측은 최종 통지를 한 거죠. 네.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가져오라는 최종 통지를 한 거고 남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 분쟁 지역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차례 더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두 가지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29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재산 몰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요? 자, 일단은 뭐 북측의 보도를 보면 남측 기업들하고 북측 당국하고 개별적인 면담 자리가 한 차례도 성사가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통일부의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4차례 합동회의 그리고 5차례 정도의 당국 간 회의. 그래서 개별 기업들, 투자한 개별 기업들과 북측 관계 기관과의 단독 회담은 성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적었다는 거고요. 북측 보도를 보면은 남측 기업들이 그런 이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국제 투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토로를 한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통일부의 의지나 통일부의 현재 계획을 보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북측의 몰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뭐 가장 높아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담 과정에서 북측에서 했던 얘기는 그거죠. 가지고 나가라. 아니면 몰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참가를 하고 이 국제 관광지구에 참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참가를 하게 되면 그 북측의 법에 따라서 참가를 하게 되면 재산권은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측의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독점권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정상화 되는 거죠. 남측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재산권 보호의 가장 핵심이겠죠. 네. 근데 그것을 뭐 통일부나 이제 한국 정부는 절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몰수 조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예상은 7월 말경에 남측에 있는 그 재산 이것을 다른 해외에 있는 국가들에 분양하고 임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올 수 있어도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그 건물들은 이제 뭐 판다든지 뭐 이런 조치 외에는 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남북관계 발전을 믿고선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것만큼은 이런 투자 기업의 투자 비용만큼은 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런 거 투기 같은 경우에야 좀 손해를 사실 예상하고 그죠? 뭐 벼락을 맞을 거다, 돈벼락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남북 관계 같은데 투자해서 사실 민족과 함께 번영하는 이런 좋은 예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 정부가 네.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대북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설레, 이런 분위기를 네.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남북 관계 발전을 경제교류 차원에서 발전도 그간의 성과를 0으로 만들고 네. 대북 투자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전시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대북 정책 잘못하면 정권이 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또 보여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단체들 대규모 8.15 대회 추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체들이 광복 66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대회를 추진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8.15 대회 주요 내용, 남북 공동선언 실정,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위협, 이명박 정부 규탄,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규탄, 일제 식민 과거사 해결 이런 내용을 가지고 8월 14, 15 이 이틀간 그 대규모 대회를 열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얘기, 기본 이 대회를 크게 이제 그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서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공안 탄압이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안 탄압이 이제 뭐 가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화되고 있고 네.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해 보겠다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4, 15 이틀간 진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또 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월 1일 날 공동 통일 대회를 했죠. 이후에 8.15 대회를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을 위한 8.15 1만 노동자 통일 대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양 노총이 8.15 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박 2일로 열리고요. 14일 9시부터 오후 9시부터 서울 지역에서 MB 정권 심판 한반도 자주평화 통일을 위한 문화제에 열리고요. 문화제 이후에 여성, 청년, 농민, 교사 통일대회,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등의 이제 부문 행사가 열립니다. 또 15일 날엔 오전 11시에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요. 3시에는 노동자 통일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5시에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고엽제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연다. 이런 일정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14일, 15일 빠듯합니다. 여러분 그 휴가를 잘 조절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덕택에 90년대 8.15 이런 분위기 맛이 나는 그런 행사를 또 한번 치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업적이죠, 이게. 또.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런 때, 대규모, 이런 2011년 오늘의 상황에서 8.15가 잠잠히 넘어가는 건 또 우리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죠. 14일, 15일 일정 비워두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의 외교활동 소식이 지금 네.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AP통신 평양지국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프랑스가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네. 같이 서약식 이런 걸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자, 영국 로이터 통신이죠. 로이터 통신이 북의 뉴스를 세계에 타전하겠다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유럽연합 중에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네. 프랑스 정부가 사르코지 우파 정부 아닙니까? 네. 그 미국 정부랑 짝짝꿍되고 가장 앞장서서 이제 친미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대표적인 또 우파 정부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특사가 지난 5월인가요? 아마 방북을 해서 요 사전 논의를 했고 이번에 11일 날 방북을 했어요. 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오늘 9월께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외교부 내에서 프랑스 대외 정보 기관인 DGSE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올리비에 베세 이 사람이 이제 대표부 책임자를 맡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아직 이제 국교 수립 단계는 아니지만 대표부 설치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로이터 통신, AP통신에 이어서 로이터 통신이 또 경쟁적으로 지금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하면서 그 전에 조선중앙통신과 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발 영상 뉴스를 위성을 통해서 공급한다. 이런 합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자와 사진 중심으로만 이제 교류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북한 내 긴급 뉴스, 기획 뉴스를 전할 수 있다. 그럼 조선중앙통신이 하는 방송을 실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24시간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협약을 맺어서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공급한다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요.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염원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프닝 할 때 남북 강원도의 공동의 올림픽, 아름다운 강원도를 세계에, 평화의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올림픽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웅 북에 국제올림픽 IOC 위원 있잖아요. 장웅 위원장님. 네. 장웅 위원장이 13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 관련한 내용을 또 언급을 하셨네요. 네. 일본을 방문한 장웅 위원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평창 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단 그 전에 김연아 선수의 동계올림픽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아우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칭찬을 또 덕담을 해주셨고 그 공동올림픽 개최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남북 간의 정책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개최는 어렵고 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공동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고 취지에 동의하고 만약에 정부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공동올림픽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개최가 어렵고 올림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 현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대회를 강원도 지역 유일하게 분단된 도죠. 거기서 치르게 되는 것은 올림픽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평화 올림픽일 수 있는 이 동일연계 올림픽 자체의 취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1년 오늘이 평화롭고 오늘부터 관리를 잘해야 2018년에 남과 북이 제대로 또 올림픽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결적 반복 정책과 공안 탄압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평도하고 천안함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얘기를 해서 사실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런 얘기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신임 사장의 좌파
좌파 적출, 척결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이원창 씨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네. 2002년 4월 달에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추사파가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통팀을 항의 방문하면서 경비 중 정경을 폭행한 전력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추측이 돼가지고 우파 인터넷 언론 6개가 모인 포털, 뉴스포털, 이게 뉴스파인더라고 하는 이거를 창간을 했어요. 이 창간하면서 이제 창간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세력은 자본주의 시장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국내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나갈 진로의 큰 암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과격하신 분이군요. 예, 아주 시원시원하시게 이제 네. 하시는 얘기인데 뉴스파인더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뉴스파인더가 보니까요 인터넷 독립신문 네. 신혜식 대표가 있죠. 프런티어 타임즈, 프론티어. 예, 프리전 뉴스, 미디어 워치. 미디어 워치는 또 변희재 씨가 대표네요. 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네. 프리덴 뉴스 이 6개 언론사가 모여서 만든 포털 언론사입니다. 여기에 회장을 맡고 있고요. 4대강 사업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삼류급수의 강을 살리자는 사업인데 좌파 세력은 국토를 훼손하고 환경을 어지럽히는 사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우파는 단합이 안 된다는 선입견을 깨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좌파 세력을 뉴스파인더가 물리치겠다. 이런 또 입장을 연설을 하시고 취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방송 광고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지금 이 언론노조 코바쿠 지부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네.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 전에 아주 새벽같이 몰래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코바쿠 지부는 끝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가요,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통일부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살려놨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요. 통일부가 드디어 평화통일대행진단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3억 원이라는 국가 돈을 들여서요. 평화통일대행진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안보 체험 아니냐라는 지적을 최근에 연합에서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연합뉴스에서 네. 사실상 안보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통일부가 제가 볼 때는 공급 요령이에요. 이게 원래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네.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협력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다 배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엉뚱한 데도 다 쓰고 있습니다. 뭐 통일세를 연구하는 연구 영역을 준다든가 또 이걸 또 이 벤치마킹이죠. 우리가 원래 했던 거. 진보 진영이 네. 해왔던 이 통일대행진단 사업을 또 자기네들이 또 하고 있으니 이게 한 2번째 행사네요. 벌써. 작년에도 했고요. 청소년과 대학생들 340명 모아서 최전방에서 4박을 이제 안보 체험을 시킨다는 겁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요. 진행하고. 또 예전에 그 통선대 대장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동군서군 있죠? 네. 예, 여기도 비슷하게 해요. 동쪽에서 오는 사람, 서쪽에서 오는 팀이 두 팀을 나눠가지고. 동부전선, 서부전선을 네. 휩쓰고 다니는 그렇게 건가요? 해서 이제 예. 그 휴전선 일대를 이제 체험한다는 겁니다. 거친 지역을 보니까요. 평화의 댐. 대표적인 평화의 댐은 도대체 왜 사기댐 갑니까? 아닙니까? 그거 대표적인. 망신살 뻗치게 생겼습니다. 네, 거기 지금 막 흉흉하다는데요. 그 건설 자재들이 그냥 네. 그 강물 속에 그냥 처박혀 있고 막 난리 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하여튼 국민학교 애들한테도 500원씩 해서 걷어갖고 네.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금강산 수공에 대비해서 네. 북에서 금강산 때 문 열면은 남산 타워까지 잠기고 63 빌딩 어디까지 막 이렇게 하는 며칠까지 이런 잡히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대국민 사기로 해갖고 만들다가 지금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여기 가서 시장. 무슨 체험을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예. 대대적인 국민 사기극에 대한 교양 사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수공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최전방 초소 가칠봉 OP 제4 땅굴 6.25 격전지 두타연과 철원 평화 전망대 파주 오도산 통일 전망대 뭐 이런 데를 들러본다고 합니다. 네. 자, 이회수 씨가 또 특강을 하네요. 이 이회수 씨의 명성에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자, 뭐 편지 쓰기, 통일 도미노 쌓기, 통일 퀴즈왕 대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래프팅도 하고. 전부 이게 소위 말하는 좌파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좌빨들이 했던 네. 것들에서 전부 이렇게 따갖고 가서 다 흉내내기를 하고 있군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통일 골든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죠. 예, 퀴즈 내용이 전혀 사뭇 다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연구를 그렇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 즈음에 갑니다. 제가 강연했으면 좋겠는데. 특전사 병영 체험도 있다고 그러고요. 최전방 네. 철책선 탐방, 해안 철책도로 자전거 대행진 뭐 이런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역시 MBC입니다. 아름다운 콘서트를 또 연다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평화 콘서트를 29일 날 한다고 하네요. 대행진단들과 같이요? 예, 다 같이 예. 30일 날 임진각에서 해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3억을 쓴다는 거죠. 자, 남북 협력 기금으로 배정되어 있던 돈들이 지금 사실 통일부가 돈이 남아 돌아요. 워낙에는 우리 뭐 세금 예산 중에 이렇게 남북 협력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거죠. 왜 대북 사업이 없으니까. 대남 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통일부가 대남 국민들 대상으로 한 대국민 심리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라는 통일부 예산을 하도 쓸 데가 없으니까 청소년들 안보교육에다가 쏟아붓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에서는요, 대규모 압수수색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소위 일진회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진회란 이름을 사실 이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모임 이름에다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보도에 보면은요, 이 북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일진회가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지하 조직이죠. 지하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예요. 근데 저는 이 보도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조작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회라는 게 친일파들이 만든 단체였고 이 일진회를 통해서 강제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선봉대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이 이름을 설사 이제 지하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름을 쓰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네. 지난 4일입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아직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모 씨를 체포한 걸 시작으로 해서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했고요. 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북의 지령을 받아서 남쪽에서 조직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또 과정에는 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여기 최근에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대학 문제를 연구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최근에 반값 등록금 관련한 책도 발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고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서도 많이 냈던 그런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 있는 홍모 기획실장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등록금 투쟁하시는 단위에서 등록금 투쟁 자체를 붉게 색칠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또 반발도 했는데요. 이 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이 대규모 이제 조작 사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적인 또 보도가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규모 조직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소문들도 많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회가 뭡니까? 하필이면 친일단체, 대표적인 친일단체 이름 아닙니까? 이 일진회라는 이름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작사건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을 앞당기고 있어요. 현 정권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맹충성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준 낮은 전근대적인 공안 사건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국격을 아주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파고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를 뒤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상활동, 정치활동을 그냥 보장을 하시면 이 나라는 참으로 안녕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제1교동포가 공작활동을 피고 있다, 뭐 폈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예, 이 보도가 이게 다른 데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요. 네. 지난번에 KBS에서 네.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는 힘든데, 대북 불법 수출을 했던 제1동포가 일본 공안 당국에 이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게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작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뭐 기업인, 정치인들 다양하게 이제 만나가지고 공작 활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벤츠 세대를 북에다가 밀 수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부로 가면서 공작 활동했다, 이런 혐의로 체포돼서 그런 자백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 기사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그 남북 관계 그리고 육지회담 재개를 반대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한일 두 나라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공동의 또 공작을 펴지 않는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반북 대결의 최종판 아무래도 군사적 대결입니다. 군사 훈련 역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떠들어대면서.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많이 떠들어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뭐 했죠. 네. 그런데 한미 해병대가 백령도에서 첫 연합훈련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군 관계자가 13일 날 발표를 했어요. 밝힌 건데, 한미 전개훈련, 연합기동훈련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참 됐죠.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네요. 어제 14일까지 백령도 일대 해병대 훈련장에서 진행됐다, 이런 겁니다. 이번 훈련은 중대급 규모로 서북도서 지역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 첫 연합훈련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백령도에서 한미 해병대 참모 전술토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한 거죠. 미 해병부대가 앞으로 이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전장 체험을 하고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한미연합 공동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 저는 요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최근에 이제 해병대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김상병의 뭐 총기 사건, 이 전날 자살 사건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원사 네. 자살 사건까지 뭐 계속 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이 다 지금 이 기간이에요. 이 훈련 기간에 다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이 사건이 다 전부 있었다는 겁니다. 서해 예. 쪽이었죠. 이 함대 사령부가, 그러니까 이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 다 이 훈련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사병들의 이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긴장 상태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병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비상 상황인 거죠. 비상 상황이면 외박, 외출, 휴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병영 안에서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군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이게 군사 문화나 군주의 체계를 보더라도 완전히 사랑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식 군대의 아류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다. 군기가 거기도 세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훈련 기간을 딱 보니까 그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도 훈련인데,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군사적 긴장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적응이 문제다, 체벌이 문제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언제라도, 5분 뒤에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제 갓 스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서 있는 곳에 당장 5분 뒤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철저히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24시간 내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공포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네. 그 아이들이 지금 신세대 아이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남북관계의 격화와 그리고 일촉즉발의 이런 대결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험주의적인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군대의 뭐 사기를 더욱더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잇따른 군대 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떠들썩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군요. 네. 북중 우호협력 조약 네. 50주년을 맞는 날이었어서요.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 61년 7월 11일 북의 이제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이제 주얼레 총리가 만나가지고 협력 원조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주년을 맞는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맞아서 북중 양국 간의 고위급 인사들 교류 그리고 네. 연회, 기념식 그리고 예술단들의 상호 방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을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파견을 했고요. 중국은 장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0일부터 13일까지 북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문해서 각각 기념 행사를 치르고 연회도 진행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술단, 평양예술단이 10일부터 베이징을 시작으로 해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활짝 핀 진달래 이런 거 있고요. 중국의 깐수성 예술단이 또 9일부터 평양에 와서 비단길 위에 꽃보라 이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이 국가마술단도 2일부터 베이징, 광둥성, 랴오닝성 등을 돌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북중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 안에서는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갔고, 중국으로는. 예. 그리고, 북으로는 중국에서 부총리급이 갔죠.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교차 방문을 했는데, 사실 이거 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한국의 언론들이, 북중 관계에서 복원되는 이거 급이 서로 낮고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조약이 됐고, 예상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중 관계를 언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가 싶은 언론들이 한 얘기들이라서 그닥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만, 북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방위원장 빼고는 다 고위급 아닌 걸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언론들의,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진타오나 시진핑 정도를 빼고는 원자바오 이 정도를 빼고서는 다 또 고위급 아닌 걸로 또 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요. 근데 북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사실 이 북중 우호협력 조약 50주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0년 전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기자들하고는 다르게요. 자, 2009년 이후 2년 만에 김관진 국방장관이요. 요즘 진짜 골머리에 섞였는데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한 토론회를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참가를 하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영문화도 문제인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한데. 자,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8차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서 지금 오늘 회담을 개최하고 있을 건데요. 끝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양광래 중국 국방부장, 이분이 올해 북을 또 방문했던 분이죠. 방문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까지 줬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장의 초청으로 오늘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일까지네요.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 시진핑 국가부주석 예방, 천빙도 인민군 총참모장 접견, 공군 및 육군 부대 방문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동 언론 보도문 발표를 오늘 할 예정이고요. 보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문 전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그 마이어스 총참모장, 합참의장이 또 방중을 했어요. 해가지고 뭐 중국의 그 전투기도 시승을 해보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이후에 곧바로 또 한중 장관회담,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개최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방중 일정 중에 또 주요 뉴스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천빙더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뭐 보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발언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네. 내용은 그 중국의 이제 총참모장이 미국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며 다른 나라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5분 동안 뭐 국방장관 앞에서 김정관 장관 앞에서 막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아, 네.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가 미국에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김관진 장관이 난감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한국 그 국방부 장관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 한미동맹에 또 목을 메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15분 동안 줄기차게 이어갔다는 뉴스거든요. 자, 이 뭐, 어떤 의미일까? 쫄딱을 불러서 예. 막 훈계를 하는 형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중국의 입장은 뭐 작년과 올해부터 계속 나오죠. 미국에 대해서 뭐 네.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 군사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미국에 경고를 보냈던 거고요. 또 하나 한미동맹 관련해서 낡은 잔재다, 제국주의 낡은 잔재다라고 직격탄을 좀 날렸던 그런 중국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그 국방장관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면 아마 그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의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게 어쨌든 중미 간에도 지금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의 전략 핵잠수함,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답니다. 네. 부산 앞바다에. 네. 예, 요런 소식 아까 사실 이 반북 정책 얘기하면서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전략 핵 잠수함이 북중 우호 협력 조약 50주년을 맞는 날 11일 날 북중 간에는 이렇게 막 축제 분위기인데 미국이랑 한국에서는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원래 전략 핵 잠수함은 늘 뭐 한반도 해역을 어슬렁어슬렁 다녔겠지만 사실 뭐 천안함대라고 없었겠습니까? 예, 조용하게 다니는 조용하게 잠수함이죠. 다니고 발표를 하지 않는 법인데 지금 부산에 정박을 해 있다고 합니다. 공개까지 했죠. 네. 네, 11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중 우호 협력 쪽 50주년 맞는 것을 기념해서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네. 아니면 한진 때문에 공개를 한 건가요? 겁먹어라 이러고. 자, 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서 회동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면 육자회담에 아무 영향력도 없는 나라들인데요. 그 떨거지 네. 두고의 나라죠. 라고 얘기되고 있죠. 네. 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17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한국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는데요. 만나서 육자회담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자, 육자회담 논의를 할 게 있을까? 이 두 나라가 뭐 어떻게 하면 이 육자회담 자체를 파탄낼까? 이런 모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뭐 그런 뉴스 뭐 소식밖에 없습니다. 한일 그 당사국이 육자회담을 위해서 보인다. 예,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는 뭐 회담 결과를 좀 놓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국무부 북핵특사 내정자가 7월 중에 이제 동아시아를 또 순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북중 간의 문제나 관계 문제나 그리고 북러 간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뭐 AP통신관 뭐 지국 설치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육자회담 재개 문제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움직임 차원에서 이제 한일 당국자가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장적으로는 육자회담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한일 당국자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육자회담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전에서 주변국도 회동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뭐 다 모이죠. 네. 일단 아시아안 지역 안보 포럼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안전보장 협의체입니다. 94년에 이제 아시안 확대 외무장관 회의를 모태로 이제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플러스 이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북한, 몽골, 캐나다 등 27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그런 안보 회의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94년에 이제 참가했고요. 북은 2000년 7월에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달 22일부터 발리에서 열리는데요. 이 회담에 각국이 다 참가를 하게 되죠. 육자단 관계 당사국들이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북미 간에 그리고 또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추측성이 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한미일 간의 이제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는 걸로 뭐 돼 있고요. 자, 미국은 이 자리에서 그 한반도 핵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회담을 앞두고 뭐 한일 간의 또 만남이 그 육자단 당국자가 만나는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 북에서는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어요. 남쪽에서는 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이제 참석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 뭐 회동 계획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기간을 통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요즘은 또 작년부터는 미국의 의도대로만 모든 뭐 성명이나 의장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천안함 때도 그랬죠. 주어와 목적어가 빠진 성명이 나왔었죠. 네. 예, 공격의 주어와 무엇을 규탄하는지. 규탄이란 말이 아예 빠졌었군요. 예. 대화를 해라. 네. 대화를 촉구한 유엔 그렇죠. 합의문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자, 오늘도 너무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찾아뵀는데도 예, 한 달 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내용들이 너무 쌓였고 요즘 또 방송들이 워낙에 이걸 안 다뤄주니까 저희가 할 몫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